야구계에는 좌완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좌완 강속구 투수가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프로야구에서 좌완 투수, 특히 강속구를 던지는 좌완 투수는 매우 희소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독특한 기술과 경기장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러한 투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좌완 강속구 투수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최근 KBO 리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구단들이 나름의 실적이 있는 두 외국인 투수들을 모두 외면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캠 알드레드, 28가 KBO 리그에서의 진가를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KBO는 얼마 전 하나이글스의 투수였던 리카르도 산체스, 27와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했던 다니엘 카스타노, 30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7월 28일에 각자의 소속팀으로부터 동시에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웨이버 공시가되어 일주일 동안 다른 팀들의 영입 제안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팀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8월 4일 두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로 공식 발표되었고 규정에 따라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어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체스와 카스타노는 모두 좌완 선발 투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두 선수 모두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는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O 리그의 9개 구단에 정밀한 투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 시스템의 측정에 따르면 산체스의 올해 최고 구속은 시속 154.7km, 카스타노는 151.2k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명 KBO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구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KBO 리그에서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좌완 투수가 적어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더라도 두 선수 모두 나름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외국인 투수가 급하게 필요한 팀이라면 그들의 성적만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영입을 고려해볼 만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산체스의 경우 지난해 하나이글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입단하여 시즌 24경기에 출전해 126이닝을 던지며 7승 8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하나 구단은 지난해 중반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산체스가 차분히 개선하여 올해는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5경기까지 산체스의 평균 자책점은 1.71로 매우 좋았습니다. 비록 시즌 11경기를 치르고 난 후의 평균 자책점은 4.22로 다소 높아졌지만 그의 고점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체스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은 없었습니다. 카스타노 역시 이번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8승 6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이닝당 출루 허용수 윕가 1.27로 안정적인 편이었고 19경기 중 12번이나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타노 역시 KBO 리그의 어떤 구단으로부터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팀들이 외국인 투수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산체스는 이미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13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을 던진 후 팔꿈치 부상으로 1군 로스터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라이언 와이스를 영입했고 결국 와이스가 현 시점에서 더 나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정식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산체스는 팔꿈치 부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어 구단은 일찍이 그를 포기했고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팀들이 산체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스타노의 경우도 예상외로 관심이 저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몸 상태였습니다. 그 역시 팔꿈치 부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O 리그의 한 구단 관계자는 카스타노의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미국 시장의 투수 풀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카스타노를 포기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두 선수 모두 몸 상태 문제로 인해 KBO 리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구 팬들의 관심은 기아 타이거즈가 윌 크로우의 단기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캠 알드레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8월 5일 알드레드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알드레드에게 특별한 부상이 있다는 소식은 없었고 실제로 비로 인해 취소된 8월 5일 대전 하나전에 선발로 예고되어 있던 선수가 바로 알드레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말소가 향후 있을 교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는 메이저리그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좌완 투수 에릭 라우어와 꾸준히 연관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라우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기아 타이거즈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구계에서는 기아와 라우어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고 최종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알드레드를 8월 5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분석입니다. 윌 크로우가 팔꿈치 수술을 받아 장기 이탈하게 되자 기아는 알드레드와 총액 32만 5천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는 원래 선수가 6주 이상 결장해야 할 때 그 조건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대체 외국인 선수의 활용 기간을 6주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상 활용 기간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었고 기아는 알드레드와 시즌 끝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기아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알드레드의 활약이 저조할 경우 기아는 크로우를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즉, 교체권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를 활용하다가 알드레드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식 교체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8월 15일 이전에 정식 선수로 등록해야 포스트 시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시점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알드레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일 경우 기아는 약 2달 동안 활용하는 대체 선수에게 32만 5천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알드레드가 좋은 활약을 보여 시즌 끝까지 팀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알드레드는 좌타자를 상대로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타자를 상대로는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보여 좌타자 상대 강점이 상쇄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기아도 고민 끝에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알드레드는 올해 9경기에 등판해 43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산체스와 카스타노의 성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드레드의 올해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단 0.150, POPS, 피출루율 플러스 피장타율은 0.385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우타자를 상대로는 피안타율 0.284, POPS 0.801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팀이 우타자를 전면 배치할 경우 알드레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며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드와 같은 대규모 로스터 변동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는 이미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에릭 라우어는 비록 전성기의 구인은 아니지만 그의 경력은 매우 화려합니다. 좌완인 라우어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만 112경기에 출전했고 36승 37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최고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에는 29경기에 등판해 15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도 3선발급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실력을 가진 라우어의 영입은 기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알드레드 외에도 다른 구단들이 1군 엔트리를 조정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투수 김태형과 외야수 박한결을 1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17년 NC의 1차 지명자이기도 한 김태현은 올 시즌 4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12.46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3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으나 8월 4일 창원 KT 위즈전에서 1이닝 동안 3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반 놀라운 장타력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박한결도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즌 초반 맞으면 넘어가는 괴력을 선보이며 올 시즌 29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터뜨린 박한결은 타율이 0.185까지 떨어지며 정확도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 동안의 타율이 0.136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투수 이명종과 조영건을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명종은 올 시즌 5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팀 내 활용도가 떨어져 등판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2군 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영권의 경우 시즌 18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8.78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고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7월 31일 NC전에서는 불과 3분의 1이닝 동안 4안타, 1홈런 포함을 맞고 5실점, 4자책점 하는 최악의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각 구단의 로스터 변동은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팀의 전력 강화와 약점 보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그들의 성적과 건강 상태는 팀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단들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투수의 경우 팀의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따라서 구단들은 항상 더 나은 선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현재의 선수를 교체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산체스와 카스타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라도 부상으로 인해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팀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수 영입 시 구단들이 얼마나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알드레드의 사례는 구단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아는 알드레드와의 계약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팀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수로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구단의 전략적인 선수 운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BO 리그에서의 외국인 선수 운용은 매우 복잡하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구단들은 선수의 기량, 건강 상태, 팀 내 역할, 그리고 향후 팀의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모여 팀의 성적과 리그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 운용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리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